또 하나 척수장애에서 또 하나 이제 흔하게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좌우하는 게 소변 보는 거랑 대변 보는 거랑 배뇨, 배변에 관련된 기능이잖아요. 많은 척수현상 환자들이 그 장애인분들이 배뇨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면 네.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요 근래는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교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아까 방광에 그런 뭐 수축되고 이런 것들도 약으로 다 할 수 있는 약으로, 거고 저거나 네. 더군다나 지금 카테터를 가지고 도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 때는 소변을 못 봐요 죽고 욕생을로 죽었어요. 예, 맞아요. 그때 저희 예.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뭐 체육회에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변 못 보면 그냥 가래를 잘라버렸어요. 그냥 흘러나오게. 아니면 그걸 흘러나오게. 죽으니까 용이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다쳐가지고 퇴원하라는 말은 딱 죽으라는 말로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불과 한두 달 전에 이 걸어다녔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난 나가라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거라도 좋죠. 병원 휴식 이딴 많은 거 와가지고 그거 뭐 식사에서부터 탱크 같은 거 독일제 그때 이제 뭐 이딴 많은 거 막 물고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타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병원 난리 나는 거지. 안 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환자들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잘랐고.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완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오줌을 저장하는 게 부족한 건가요? 저장해야 뭐 이렇게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예. 우리가 몸에서 소변이 생기면서 방광에 차는 것까지는 보통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가 이제 방광 기능도 보통은 이제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네. 뭐 흉추나 경수 손상이 있을 경우는 방광 기능 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팔다리 힘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방광이 어느 정도 적당한 용량이 찼을 때 그 방광에 힘을 줘서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올 정도로 방광이 많이 빵빵하게 소변이 찼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잘 요의를 못 느끼고 두 번째로는 설령 요의를 느낄지라도 내가 좀 불편한 감을 느껴서 보려고 하더라도 힘이 안 들어가서 못 보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소변줄을 살짝 넣어서 빼는 카테터를 요새는 보통은 뭐 넬라톤 같은 거. 넬라톤이라고 네. 하는 네. 것을 교육을 합니다. 예. 왜 넬라톤을 교육을 하냐면 이제 폴리라고 해서 소변줄을 계속 거치하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생리학적이지가 않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차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적당량 이상의 차면 내가 요의를 느끼고 보통 200에서 300cc 정도 차면 내가 요의를 느끼고 400에서 500 정도 차면 막 소변을 보고 싶은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다음에 수축을 하고 늘어난 다음에 수축이 되는 과정을 겪는데 소변줄을 계속 거치하면 늘어나는 과정이 없이 생기는 대로 줄줄 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선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처럼 방광도 네. 나중에 쪼그라들거든요. 그럼 우리 작아져가지고 더 이상 소변을 저장하지 못한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한두 시간만 되면 소변을 보고. 소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네. 또 그로 인한 뭐 역류라든지 예. 아니면 레벨에 따라서 뭐 어떤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 예. 반응들이 좀 생겨서 혈압이 오르거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이제 흉수 6번 이상 환자들 같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예.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아.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소변을 보는 느끼는 거 떠나서 짜는 힘이 떨어진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 짜는 힘이 부족해진다. 네. 예. 보통의 경우에는 소변을 못 보는기 때문에 넬라톤 같은 걸 도뇨를 해가지고 배뇨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보통 일상이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은 이제 약물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석순상 환자라고 해서 아예 못 걷는 게 아닌 것처럼 소변을 결국엔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힘으로 못 보기 때문에 약물에 약간의 도움을 주면 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제 외부 괄약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쪼여주는 힘을 조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약간 약하더라도 소변을 보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럼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풀리지는 잘 않고요. 않고? 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그 괄약근이 짧으니까. 짧고 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물론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면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이제 같이 의료진이랑 보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하게 쓰고 가장 처음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부 괄약근의 힘을 좀 낮추는 거를 쓰고요. 그리고 잘 쓰진 않지만 방광 기능의 힘을 조금 더 세게 강하게 주는. 해줄 수 있는 약을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로 했을 때 내가 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돈요관을 간헐적으로 넣는 것들이 가장 생리학적으로 방광 기능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약을 평생 먹느냐. 그러니까 이거 돈요라는 것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건 100%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약을 평생 먹는 것도 몸의 일부 기능을 계속 조정을 평생 동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 두 개 중에 비유를 한다면은 돈요 쪽, 약을 먹는 것 쪽 어떤 게 더 좋은 케이스가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물로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가장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고요. 오케이. 예. 네, 이제 혹시라도 이게 환자분들이 보고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소변줄을 하루 종일 24시간 또는 며칠씩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유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 그 소변을 보는 순간만 카테터로 삽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새는 환자 스스로 어느 정도 손 기능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게 교육을 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원칙만 잘 지킨다면 무균적으로 분명히 시술을 할 수는 네. 있어서 그게 꼭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네. 약을 조금 써가지고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 게 베스트라면은 네. 만약에 지금 약을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은 네. 한번 병원 가가지고 적절한 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요역동학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하여서 내 방광 기능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치 않게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방광 용적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방광 힘을 더 세게 해주는 약을 쓰면 오히려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물로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광의 힘과 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물 처방을 권장해 드립니다. 약을 드셔보셨어요? 약을 드시고 계세요? 없었습니다. 네. 저희 때는. 예전에 병원 다니고 요즘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없어 그냥 계속 그렇죠. 약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드물기도 하죠. 네. 근데 정보가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그러니까 척수장애 있으시면서 지금 돈요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요 역동학동 검사를 하고 맞는 약이 있으면 그걸로 스스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기도 하겠네요. 네. 예. 소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일정하게 소변이 생성되면서 차고 일정하게 배뇨가 되는데 배변 같은 경우에는 또 장운동이라는 게 러쉬 같은 게 생기면 확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배변 같은 경우에는 배뇨처럼 배변도 안 나가는 게 짜주는 힘이 약하고 안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일단 장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음식을 먹고 변이 생성되면 적절한 장 운동을 통해서 배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흉수 7번부터 아래 요수 1, 2번까지 자율신경계가 장의 기능을 네. 담당을 하는데 그 이상의 상부 레벨에서 특히 손상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장 운동이 신경학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척수 손상 환자들은 정상적인 신체 활동보다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비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제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변의 부피를 늘려줄 수 있는 약제들 또는 변을 좀 무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완화제들도 요새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약들의 도움을 받고 변을 볼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베스트인데 생각보다 이제 좀 손상이 심한 분들이면은 결국에는 관장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손가락 같은 거를 이용을 하여서 좀 관장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항문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 약들까지 사용하는 경우들도 너무 항문이 자극돼서 바람직하지는 사실은 않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초기에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변을 볼 수 있는 약들과 함께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우리가 대변 습관을 갖는 것들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보통 음식을 먹고 나면 위가 팽창되고 소화가 되면서 위랑 대장 간의 반사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여서 뭐 아침 식사 후 30분에는 일단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훈련을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관장을 해서 보통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것도 결국 안 나오는 게 문제네요. 배뇨도 안 나오는 게 네. 문제였고 배변도 안 나오는 게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하재 같은 거를 뭐 둘코락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걸 해가지고 배변을 본다. 네. 제 친구도 이제 경수장인데 이 친구는 둘코락스 한 2, 3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딱 먹으면서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변을 보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장 러시가 한 번 오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 번 곤욕스러운 경우들이 한두 번씩 이제 살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트라우마인 거예요. 활동하는 게. 예. 네.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화제를 먹어가지고 그 전날 다 장을 딱 비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약속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일종의 루틴을 만들고 가장 뭐 그래서 식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엄격하게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박사님께서는 배뇨랑 배변 같은 것 때문에 살면서 곤란하신 적 이런 적 없으세요? 많죠. 배뇨는 이제 유린백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예. 근데 이제 스포츠 활동을 이제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자가 연동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앉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상은 정상적으로 변이 나오는 것보다도 약간의 변비 정도가 있는 게 좀 낫기는 하고 저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딱 먹는 양처럼 딱 일정해요. 주말쯤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변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관략근 자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변비가 돼 있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토끼통처럼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처리하고 이제 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물관장은 어때요? 오럴 이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을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약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적 자극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장내에 있는 그 세포들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장기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 갑자기 변비가 온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쓸 수 있지만 척수장애 환자들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약을 써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피해드리고 싶긴 하고요. 물관장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관장이라면은 왜 우리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그 물 아니요 그렇게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문에다가- 샤워기를 항문에 네, 대가지고 항문에도- 이제 네. 있으면서 물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은 들어가게, 이제 바닥에 네. 깔려가 있으면 한 물을 항문 쪽으로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네네네. 예. 집어넣고 앉아있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자주는 않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액티비티 활동들이 많으면은 전혀 없다가도 이게 밀려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웨이트하고 지도하고 이런 데서는 뭐 수술을 거의 안 하죠. 지금은 34년 됐는데요. 지금도 안 되죠. 그 척수장애인 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루틴을 잘 만들어서 네. 철저하게 생활을 하세요. 네. 예,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의 관리가 되게 잘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다치고 나서 화장실 가 2시간씩 있는 걸 이해를 못 했었어요. 안 나오니까. 제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막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막 마사지 하고 막 힘주고 막 뭐 이런 거 보면서 그것도 감사할 대목이죠. 좀 레벨이 낮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나름이니까.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시더니 이렇게 그 만져서 딱딱한 게 느껴지는 정도면은 변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네, 변비죠. 네. 그것은 그게 다 되게 되면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거기를 마사지 하게 되면 벌써 가스부터 나오는데. 저희가 강의할 때 변이 딱딱해지면은 그 장 안쪽에 이제 신경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자극을 하는 손상을 입혀가지고 장 운동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강의 내용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변이 너무 딱딱해지기 전에는 변을 빼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쪽 네. 그 하얀결장 쪽 그쪽을 보면서 있으면은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샤워장 가가지고 샤워하면서 네.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러니까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그러니까 푸세식에서 앉는 그 네. 자세가 되면은 그 직장이랑 하행결장이 이제 딱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일자가 되면서 변이 나오기 쉽게 되고,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S 결장으로 S 그렇죠. 모양이 되면서 안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래서 좌변기 우리가 보통 쓰는 좌변기보다는 지금 쪼그려서 관장을 하신다고 그런 식의 그 다리랑 골반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가 변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세가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굳이 물관장을 하지 않아도 그래 쪼그리고 앉아만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 스마트폰 30분 보게 되면 변을 보는 데는 거의 밀려 나오는데
그걸 못해요. 발목이 네. 굳어가지고 네. 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개월 됐는데 벌써 이미 굳어가지고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막 시켜주고 이러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네. 어쨌든 제가 보디빌딩 웨이트를 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장애 되고 나니까 그걸 활용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부분. 저도 이렇게 장애 이후에 그런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우리 박사님의 그 손상 전에 그 운동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변, 배뇨 또 뭐가 있을까요? 흑창도 있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이상들이 많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체온 조절 능력도 사실은 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온도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 전문의 시험 문제들 중에 하나가 환자가 막 척순상 환자, 급성교육 환자인데 열이 많이 난다. 근데 피 검사를 해서 정상이다. 이때 치료는 이러면은 옷을 벗기다든지 주변 온도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 같은 것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척수현상 레벨이 위쪽인 경우에 그런 네, 증상이 많이 흉추 나오는 보통 거죠? 6번 이상일 경우에 이상일 위험도가 경우에. 높습니다. 예. 예. 오토노믹 디스리플렉시아라고 하여서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는 이상이 현상들이 이상 생기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 관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소변이 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는 이 소변이 찼다고만 느끼지를 못하고 교감신경 항진이 확 되면서 혈압이 확 오르면서 뭐 그거로 따는 여러 가지 뇌출혈, 망막박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겨서 그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네. 게 느껴지거나 이거 그 이상 반응이 생긴다 그러면은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나요? 병원을 바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죠. 치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척손상의 사실 응급 상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지 혈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환자들이 보통은 못 느끼고 뭐 이상하게 막 불안하거나 뭐 갑자기 뭐 털이 쭈뼛쭈뼛 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어쨌든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유발요인이 뭔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제 대표적인 게 방광이 너무 찼을 경우, 그래서 내가 소변을 잘 본 게 맞나, 최근 대변을 내가 못 봐서 지금 대변이 너무 팽창돼서 내가 장이 불편한 게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톱이 안으로 싹 그렇죠. 파고드는 경우들도 그게 유발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육창이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감각이 만약에 제대로 살아있다라면 통증을 느낄 만한 요인이 뭔가 있는지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루틴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대로 딱딱딱딱 관리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네, 게 자기 중요하죠. 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은 막 드라마에서 막 뒷목 잡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사실 혈압이 올라간다고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쵸. 네. 네. 실제는 혈압이 올라가는 느껴지지 않고 두통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기는 한데요. 두통이 많이 예. 있을 수 있죠. 네. 아무튼 관리는 평생 이제 잘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네. 그런 증상들이 뭐가 나오는 거를 예방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서 방광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류돼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방광의 모양이 변하거나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상황들도 또 있을 수는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정기적인 검사를 하기를, 특히 방광 쪽은, 방광과 콩팥 쪽은 많이 권장해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골다공증 같은 것도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척수 장애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건강 검진을 조금은 이제 병원을 잘 정하셔서 다니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병원 너무 안 가시는 것도 안 좋아요. 아니 저는 잘 갔어요. 네. 그 사건이 전에는 네, 지금은 이제 투석을 하러 이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막 그렇죠. 꾸준히 갈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수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네. 아유 그것도 정말 큰 일인데. 척수 손상을 당일 때보다 오히려 투석하는 시점이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더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것 또한 이제 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해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투석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됐다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투석이라는 게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기 때문에.